스윗한 닥터 미리미리 기억해 내 아이 살리는 응급자치법 2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서 입으로 무조건 넣게 되죠. 그렇게 돼서 위로 들어가면 대부분 문제가 없으나 기도로 들어가면 숨구멍을 막게 되면 숨을 못 쉬어서 당장 아이들이 큰일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식을 하게 되죠. 그때 쓰는 방법 뭔가요? 유명한 하임리법. 하임리법이 그 두 어린 아이들한테 하는 것과 조금 큰 아이들한테 하는 게 다르다면서요? 저희 보통 1세 미만 작은 영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오랜만에 이제 이렇게 작은 사이즈잖아요, 애기들이. 저희가 어른들 유명한 하임리법은 다 아시다시피 명치 쪽을 이렇게 잡고, 그러니까 뒤에서 잡고 이렇게 밀어 올려서 기도에 있는 내용을 빼주는 방법인데, 애기들은 이제 작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 엎어놓고 두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애기가 이렇게 있으면 기도를 확보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입과 턱을 잡고 기도를 확보해 준 다음에 네, 네. 먼저 이제 애기를 엎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허벅지 같은 데로 이렇게 엎고 이제 등을 이제 세게 보통은 이제 손바닥을 이용을 해서 5번 정도 이렇게 눌러줍니다. 예. 튀어나오게. 소리가 나죠. 예. 이렇게 하고 그때 안 중요한 나오면 것은 애를 지지해서 딱딱한 곳에 있어야지 이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지지를 한 상태에서 누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턱이랑 이제 목을 이렇게 손으로 받쳐주면서 이렇게 눌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오른손은 이 목 뒤를 잡아주고 아기를 다시 돌린 다음에 이제 나머지 손으로 다시 이제 요 견갑골 양쪽 가슴 쪽 중앙선으로 다시 손가락 2개를 이용해서 다시 이렇게 눌러줍니다. 이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5번 눌러주고 이물질이 나올 때까지 이제 앞뒤를 반복을 해서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119를 부르셔야겠죠. 그리고 한 사람은 빨리 119를 불러라고 요청을 한 상태에서 이 하임리법을 하는 거죠. 아기가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부모님들이 이 방법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진짜 아이의 운명이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애들은 이가 없기 때문에 이가 있도록 살짝 확인을 해서 꼭 그 이물질이 끼었는지를 확인을 중간중간에 꼭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세 이상 되면 이제 어른들하고 큰일입니다. 똑같이 요 이제 명치. 예, 명치 쪽에서 이제 주먹을 올려서 이렇게 밀어주는 방법을 하는데 중요한 건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고 좀 세게 올려주는 식으로 이렇게 여러 번 이물질 나올 때까지 시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애는 잠시 물리고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많은 그 사고 중에 하나가 애들이 낙상, 떨어지는 거잖아요. 뭐 침대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장롱 위에까지 올라가서 떨어지기도 하는데 애들이 떨어지면 일단 엄마들이 너무 놀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이제 의식이 괜찮은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숨 쉬는 거 괜찮은지 이런 거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되게 애기들이 머리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떨어지든 다 머리 쪽으로 떨어지거든요. 머리 쪽에 이제 뭐 만져지는 거나 눈으로 보이지 외상이 상처가 없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만약에 근데 떨어졌다고 하면 보통 엄마들이 걱정을 많이 하니까 데리고 무조건 응급실을 네. 가잖아요. 근데 꼭 응급실을 꼭 가야 되는 상황과 가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까요? 이게 애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별로 안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도 실제로 이제 응급실 와서 사진 찍어봤을 때 골절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높은 데 떨어졌는데도 다행히 아기가 아무렇지도 않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이의 상태를 보고 사진 여부를 할지 응급실로 와서 이제 결정을 해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그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병원을 바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그럴 여의치가 않을 때는 애를 잘 관찰하는 것도 네. 방법일 것 같아요. 애가 처지거나 또는 구토를 하거나 또는 너무 많이 칭얼거리거나 하는 경우는 사실 뇌 쪽에 문제가 생겨서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든 응급실을 가는 것이 맞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고 보통 낙상이 생기면 지연성 출혈이라고 해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당시는 괜찮은데 이후에 늦게 뇌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뒤여성 출혈이 6시간에서 12시간 사이에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상 사고가 생겼을 때는 최소 12시간까지는 이제 안심하지 마시고 아기 상태를 잘 지켜보시고 평소랑 달라지거나 처지거나 뭐 바뀌는 게 있으면 이제 바로 응급실로 가시는 게 중요하겠죠. 경련과 발작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애들 뭐 열성의 경련도 있지만 여러 가지 경우에 경련이나 발작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역시 이제 기도 확보를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경련을 하게 되면 불수의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위험한 건 다 불수의란 말은 자기 의지가 아니란 뜻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경기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주변에 위험한 건 다 치워주고 안전한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기도 확보를 해주시고 최대한 숨을 잘 쉴 수 있게 목을 들어준다라든지 그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경련이 이제 처음 하는 아이 같은 경우나 이제 오래 가는 경우는 이제 119 역시 연락을 해서 이제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련할 경우에 간혹 아이들이 혀를 깨무는 경우도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 혀를 잘 깨물지 않도록 부드러운 그 천 같은 걸로 기도를 막지 않은 정도에서 끼워주는 거를 추천하긴 하는데 문제는 또 조심해야 될 건 이 과정에서 좀 큰 애들 같은 경우는 이를 꽉 깨물어요. 이를 꽉 깨물어요. 그거는 필수는 아닙니다. 사실 이제 손을 다칠 위험 때문에 입안에 이물질이 있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억지로 제거하는 건 하지 마시라고. 이제 뭐 토사물이 저절로 있으면 저절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또 옷도 느슨하게 다 풀어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전에 경련의 병력이 있다면 뭐 아주 잦은 기존에 질환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련은 일단은 병원을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